제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클래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할 텐데 좀 졸린 사람들은 잠깐 스탑하고 세수하고 와도 되고, 아니면 좀 스트레칭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처음 출석 체크해서 인사를 나눴고, 두 번째는 영상을 통해서 그 수업 OT를 진행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서 한국사 흐름 파악하기를 할 거예요. 이 종이는 선생님이 직접 계약하면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도 그랬는데, 내가 지금 배우는 한국사는 어디쯤인가, 역사는 어디쯤인가 고민할 때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쯤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를 공부할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천천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항상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언제든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때로는 대학교 가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볼 때도 되게 많이 유용할 거예요. 이 흐름을 보면서 이해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무리사회에서 배웠어요. 무리사회. 무리사회는 말 그대로 무리를 지어서 지내는 사회. 무리사회는 계급이 있었다 없었다? 계급이 없었죠. 그냥 지나가다가 열매를 채집해서 먹고, 그러면 서로 그냥 계급 없이 지내다가 이제 점점점 무리끼리 서로 결혼하게 되면서 씨족 사회로 발전하게 되죠. 이거는 신석기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 생산물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서로 싸우게 되면서 뭐가 생기냐? 계급이 생겨요.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의 가진 양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새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부동산 문제처럼. 자, 그러면서 계급이 생기면서 이제 그 계급 중에서 바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가 나타난다. 군장 국가는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고 군장이 다스리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도도 보면서 외웠잖아요. 대릴사해제, 서옥제, 순장 보면서 그들의 결혼 풍습들을 공부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지내다가 여기서 이제 왕이 나타나는 연맹왕국으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좀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왕권이 약한 왕세모라고 표시해서 연맹왕국. 그 중에 왕이 나타난 나라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죠. 근데 이 나라들이 서로 지내다가 고조선 같은 경우는 한나라에 멸망하고, 가야도 우리 수행표가 본 것처럼 소국들의 세력이 강하고, 또 여러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이에 껴서 발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가 고대 국가.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반복했지만 어떤 시대? 삼국시대.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데서 중앙 집권 국가라고 해요. 선생님이 계속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 반에서도 지금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나라를 어떤 나라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고 하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전성기였던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백제. 그 다음에 전성기가 고구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다? 신라. 계속 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제 의자왕, 고구려의 강개토왕, 계속 그 왕의 계보도 보느라고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되게 이해가 안 가도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흐름을 정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것이라고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제, 고구려, 신라가 통일해서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정말 그 고려랑 고조선이 획득했던 그 많은 땅들 있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쉬워했는데, 그거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통일신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남북국시대라고 해요. 남북국시대에서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 우선은 발해에 대해서 배울 거고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통일신라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세 시기.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 그 다음에 중대, 하대로 나눠요. 상대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했던 삼국 통일기, 삼국이 서로 싸우는 시기.
그 다음에 중대는 이제 배울 건데 통일신라라고 해서 왕권이 엄청 강한 시대. 왕권이 강화돼서 왕을 화살표 위로 올렸는데 왕권이 너무 강하니까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다 해서 전제 왕권이라고 해요. 중대 때 정말 잘 살고 잘 지내다가 모든 권력은 오래되면 부패하고 썩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중대를 지나서 이제 하대 때는 왕권이 약해지면서 새로운 세력인 육득분과 호족이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 육득분과 호족에 의해서 고려라는 나라가 탄생이 돼요. 아는 분 알겠지만 왕건이라는 사람이 고려를 세웠죠. 호족 중에 한 사람, 그 궁예, 나는 미르기오 한 사람 들어가죠. 그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왕이 되고, 왕건은 또 이 고려 시대는 500년 정도 가고 이 조선도 500년 가요. 한 나라가 500년 간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난 70년, 80년 되는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또한 200년 좀 넘었어. 200년에서 300년 정도 되는데 고려랑 조선은 무려 500년이 됐다는 거죠. 고려도 그 지배계층에 따라서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문벌귀족, 무시, 검문세족, 신진사대부 이거 다 공부할 거. 이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네 시기에 공부하고 나중에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1392년도에. 그래서 조선시대를 공부하고 조선시대는 또 처음에 훈구가 집권했다가 그 다음에 훈구하고 사림이 싸우는 사화 시기, 그리고 서로 이제 사이좋게 살인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붕당 정치 하다가 변질돼서 좀 사이좋게 지내는 탕평 정치,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 시기가 와요. 이 부분도 자세히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사는 처음에 구석기 시대의 무리사회,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시족사회, 그 다음에 군장들이 다스리는 군장국가, 여기서 왕이 나타나는 연명왕국, 그리고 왕권이 엄청 세지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여기서 누가 통일했다? 송일, 신라가 통일했다.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통일신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타락하게 돼서 망하게 돼서 다시 고려시대, 고려시대 500년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조선시대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다섯 시기로. 그래서 총 한국사 흐름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해 안 갈 거지만 공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내가 어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단계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실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는 수업 OT, 선생님이 수행평가가 강조했죠. 세 번째 한국사 흐름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통일신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알겠죠? 안녕.